진짜 장애물은 밖이 아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나를 방해하는 신념.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가? 거짓말은 영어로 lie라는 단어이며 Limited Idea Entertain의 약자로 제한된 생각을 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제한하는 신념과 잠재력을 뛰어넘은 이야기, 책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면 먼저 어디에 한계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당신의 제한된 신념과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 태도를 조사하고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떤 꼬리표가 있을까요? 무언가에 꼬리표를 붙이면 그 누군가의 한계도 정해진다. 우리는 자라면서 다양한 소리에 노출되어 왔으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에 대한 이런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당신이 지닌 한계를 없애는 비결은 잘못된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제한적 신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난 농담이 서툴러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을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농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에게는 나는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로 비약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난 못해, 난 아니야, 난 안 해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당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기 대화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한적 신념은 흔히 아동기부터 시작되는데 출생 이후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는 우리의 첫 스승이죠. 아동기를 벗어날 무렵에는 우리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심어준 제한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 쉽게 하던 일들을 갑자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당신을 방해한 것은 제한적 신념인데요. 제한적 신념은 평소 아주 잘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신념이 자신을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깨닫고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데 일단 인지하고 나면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머릿속 목소리를 파악하며 되받아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이런 일을 망쳐놓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서투르다고 해서 지금 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라고 반박해보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이며 실제로 이런 상황에 몇 번이나 처했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제한적 믿음은 감정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대화 가운데 현실에 근거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흔히들 두려움을 느끼는 대중 앞에서 발표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기분이 어땠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있는 그대로 사실에서 비춰보는 겁니다. 단상에서 청중의 야유를 받았나요? 다음날 상사가 당신을 앉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중은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했을 것이며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면 아마 메모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을 게 확실하죠. 제한적 신념을 무시하고 침묵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내면의 비평 때문에 너무 산만해져 눈앞의 일들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제한적 신념 뒤에 숨겨진 사실을 검토할 때는 당신이 그 분야에 정말로 한계가 있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그 증거마저 머릿속의 소음에 의해 오염된 것은 아닌지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제한적 신념의 실체를 주의 깊게 검토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진정한 자기 목소리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그 목소리에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면의 비평자에게 별도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비평가를 쉽게 침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비평가에게 황당한 이름과 별난 신체적 속성을 부여해 부정적인 성향을 비웃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내면의 목소리를 실제 자신과 더 잘 구별할수록 제한적 신념이 자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뇌를 프로그램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는데요. 만약 제한적 신념 같은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거나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종종 생존 모드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하면 효율적인 암기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최면 상태에서 벗어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자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느 때처럼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자주 듣느냐가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고 너무 자주 이런 정보를 접하는 나머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거짓말도 자주 듣게 되면 당신 안에 믿음이 되어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이 두려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는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시험에서 몇 개의 실수를 했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실수가 학습의 도구가 아닌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실수를 실패한 증거로 보는 대신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벽이란 개념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성취감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주지 못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기 위해서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보는 것이죠. 또한 당신과 당신의 실수를 동일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실수하고 나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비약적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그저 실수일 뿐이며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수에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학습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이유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30번 넘어지면 300번 일어나지만 당황하지 않고 결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걷고 싶다는 생각만 합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발음이 틀리거나 어색하면 부끄러워져서 그만두고 맙니다. 이렇게 한계를 긋습니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가 무서울 수 있지만 진짜로 무서운 일은 후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게 되며 어떻게 살았는지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스스로 내린 부당한 판단을 깨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세상의 다수에 속한다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여한 한계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면 질문하라. 질문이 곧 답이다. 우리는 외부의 잘못된 정보와 내부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차단하도록 설계됐으며 우리 뇌가 특정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쓸모없는 질문, 더 나쁘게는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좀 부족할까? 왜 나는 살을 빼지 못할까? 이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한 열린 질문이 아닌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우리의 뇌는 그 질문들에 상응하는 증거를 답으로 제공합니다. 부정적인 질문들은 인생의 모든 것,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되지 않은 강인함, 지능, 집중력이 있는데 이런 초능력을 발현시킬 열쇠는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한계라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버리고 잘못된 마음을 재구성하여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환경이 현재 우리 모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미래의 모습은 바꿀 수 있기에 무엇을 가정하고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자신의 책임임을 이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잠재력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힘은 극적으로 커지면서 당신 안의 거짓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제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제한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